현재 쿠바 내에서는 미국의 침공을 준비한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쿠바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5월 17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쿠바는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용 드론 300개 이상을 확보했고, 최근 이를 이용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미군 함정, 그리고 미 플로리다주 키웨스트까지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는 2023년부터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공격용 드론을 확보했고요. 이를 쿠바 전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러시아의 추가 드론과 군사 장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바는 쿠바군 형태가 아니라 개인 의용군 형태로 러시아에 파병을 갔는데 그 수만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쿠바의 병력 파견 대가로 인당 25,000달러, 하나로 3,750만원 정도를 쿠바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살아남은 쿠바인들은 쿠바군의 현대전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쿠바군의 질적 향상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악시오스 보도의 보도가 의미심장한 게요, 지금 당장은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려는 군사적 움직임이 관측되진 않고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쿠바를 공격할 것이라는 등 강경 발언을 하다 보니 쿠바 내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악시오스 보도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드론 전술 발전과 쿠바 내 이란 군사 고문단 주둔을 우려하고 있다며, 쿠바의 전쟁 준비와 같은 행동이 앞으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요, 쿠바 측은 굉장히 노발대발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쿠바에 미국 공격 검토라는 보도가 나오니까요, 쿠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조작한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는 날이 갈수록 쿠바 국민을 상대로 한 가혹한 경제전쟁과 군사공격을 정당하기 위한 조작된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 매체는 이에 동참해 미국 정부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부 장관은 쿠바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쿠바 내에서 미국의 침공에 대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쿠바 외교차관인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외교차관은 침공이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믿진 않지만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일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침략에 대비해 국가 전체가 동원될 준비를 해왔다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늘 준비해왔고 지금도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한 기소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쿠바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미국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이것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쿠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쿠바는 더더욱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쿠바 국영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 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는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침공 상황 대비 생존 지침서가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면 쿠바는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쿠바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쿠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리는 전적으로 방어적이다. 우리는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쿠바의 정치범 석방과 다당제 선거 시행, 노조 및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대화와 합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선 쿠바는 결상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쿠바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1959년 혁명 이후 쿠바의 체제 붕괴가 가장 근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쿠바에 어마어마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만 배럴 이상의 보조 원유를 제공했던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지금 끊긴 상황입니다. 1월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버리면서 베네수엘라가 지원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러시아 유조선이 운반한 73만 배럴의 원유도 4월 초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실상 연료가 전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쿠바는 하루 20시간이 넘는 정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에서 22시간 이상 정전이 될 정도예요. 현재 국가전력망은 국내산 원유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죠. 쿠바 전역이 사실상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다 보니까 병원 등 공공서비스도 모두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까지 부족해지고 있는데 쿠바인의 25%는 저녁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쿠바 전역에서는 시위와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쿠바 갈등관측소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4월에 쿠바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는 총 1133건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만을 표출한 시민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한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쿠바를 군사적으로 침공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굳이 병력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쿠바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석유 공급 차단과 금융 제재, 해운 봉쇄, 외국 기업 압박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만으로도 쿠바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바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고 있고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 불만도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와 치안 불안까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매우 냉정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침공했다가 국제사회 비난을 받거나 미군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기 게릴라전에 휘말리는 것보다 경제 압박으로 쿠바 체제를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바는 미국 본토와 너무 가까워서 만약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쿠바는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쿠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발전소들이 멈추고 있고 물류망까지 흔들리면서 수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해운사들까지 쿠바 노선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식량난과 실업, 사회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굳이 총을 쏘지 않아도 쿠바 정권의 통치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쿠바가 이런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 이란에 더 가까이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쿠바가 미국 턱 밑에서 러시아, 이란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미국도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쿠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 때문입니다. 쿠바와 미국 플로리다 사이는 약 14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특히 공격용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 기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값싼 드론 몇 대만으로도 군함이나 군사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드론이 날아가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동에서도 이란 계열 세력들이 드론을 활용해 미군 기지와 선박을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전술이 쿠바와 결합하는 상황 자체를 매우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영공과 본토 인근 위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에 나타났을 때도 미군은 F-22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격추를 진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본토 인근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국가안보 문제로 연결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이란의 기술이 들어간 공격용 드론이 미국 턱 밑인 쿠바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쿠바를 오래전부터 잠재적 안보 위협 지역으로 인식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하자 미국은 해상봉쇄까지 단행하며 강하게 대응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당시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 내부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이 다시 쿠바를 군사거점처럼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 미국도 쿠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 쿠바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이 쿠바를 마음 편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